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비한 육군, 공군의 합동 화력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공격 훈련에 그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이영현 기자. 육군의 최정예 지상화기가 쉴 새 없이 공격에 나섭니다. 목표는 대포병 레이더가 포착한 적의 도발 원점입니다. K9 자주포 부대가 일제 사격을 실시해 기선을 제압하고 130mm 다연장 로켓은 도발 원점 배후에 광범위하게 전개된 적 지원 전력을 무력화시킵니다.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적은 F-15K 전투기의 몫입니다. 적의 도발 의지가 꺾인 것을 확인한 군은 K1 전차 부대를 투입했습니다. 네, 준비 끝! 알았다! 북한군의 기습 공격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은 도발 원점을 공격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계 부대가 투입됐다 했을 때는 수세적인 그런 작전보다는 공세적인 그런 작전에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결정적인 부대입니다. 이번 합동 훈련에는 육군과 공군의 주력 화기 100여 대가 동원됐고 병력 8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군은 연평도 사격 훈련과 애기봉 점등식 때 적의 도발에 대비해 발령했던 최고 대비태세 진돗개 하나를 진돗개 둘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이 합동 화력 훈련에는 다연장 로켓, 또 K9 자주포, F-15K 전폭기 등 100여 종의 첨단 무기가 대거 동원됐습니다.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김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분 안에 3톤 8,000개를 발사할 수 있는 MLRS, 즉 다연장 로켓이 가상 목표 지점을 타격합니다. 실전에선 적의 방공부대와 장갑차 등을 격파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축구장 서너 개 정도의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막강 화력 때문에 그동안 별도 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합동훈련장에 나왔습니다. ANT-BQ 대포병 레이더가 적의 포탄 발사 지점을 역추적해 표적을 찾아내자 연평도 대응 사격의 주역 K9 자주포가 정밀 타격에 나섭니다. 최대 사거리가 40km로 일반 화포보다 2배가량 깁니다. K1 전차는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도중에도 정밀한 사격이 가능합니다. 1분에 1200발 사격이 가능하며 자체 레이더까지 갖추고 있는 국산 자주 대공포인 B호도 화력 시범을 보였습니다. 공격형 헬기인 500MD는 토우미사일과 기관총 2000발을 무장한 채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적의 전차와 보병부대를 파괴합니다. 작전 반경이 한반도 전역에 달하는 최신의 전폭기 F-15K는 투하식 폭탄으로 적진을 섬멸시킵니다. F-15K는 슬램 ER 등 첨단 미사일을 한 번에 수십 발 장착할 수 있으며 이륙 직후 북한 주요 지역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군의 첨단 무기 100여 종과 병력 800명이 참가했습니다. KBS 뉴스 김주환입니다. 네, 합동훈련에서는 적의 도발 상황을 각 부대에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연습도 실시됐습니다. 군사 위성, 정찰기가 동원됐는데 무궁화 5호 위성이 중계 역할을 해냈습니다. 김희용 기자. 북한군이 무차별 포격하는 상황을 가정해 K9 자주포가 대응 사격에 나섭니다. 도발 지점을 찾아 일제 사격으로 적 포진지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서로 다른 포병 부대가 쏜 포탄이 표적에서 동시에 터지게 하는 이른바 TOT 방식의 사격입니다. 적이 포격을 가해오면 대포병 레이더가 탄도를 역추적하고 표적을 알려줍니다. 지휘관은 적색 실선으로 표시된 탄도를 보면서 대응 작전을 펼칩니다. 동굴진지의 숨은 표적은 공군 전투기가 폭격해 적 포진지는 초토화됩니다.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다양한 전력이 한 표적을 동시에 응징할 수 있는 비결은 정보 공유에 있습니다. 전장에 배치된 이동식 전술 위성 단말 장비로 무궁화 5호 위성과 연결해 전장의 상황을 각급 부대에 실시간으로 전파합니다. 공군과 육군 항공, 포병 등을 합동으로 지휘하여 결정적 순간까지 기동, 적을 무력화, 격퇴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군사위성과 유투정찰기가 보내온 한미연합첩보와 우리군의 금강 백두정찰기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군은 북한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먼저 보고 먼저 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동부전선 최전방을 지키는 백두산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북한이 기습 공격을 하면 가차 없이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원 기자. 해발 1242m, 험준한 동부전선 최전방을 지키는 백두산 부대입니다. 6.25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가칠봉. 이명박 대통령이 이곳 관측소를 방문해 경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손에 잡힐 듯 지척인 북한 막루와는 불과 750m 떨어져 있어 늘 최고조의 긴장감이 감도는 곳입니다. 오 경계작전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축구 습작. 충성 축구 습작. 이 대통령은 부쩍 강화된 경계 근무 속에서도 씩씩함을 잃지 않는 장병들을 대견해 했습니다. 힘들지? 아닙니다. 그래, 나라 지키는 거니까 열심히 좀. 감사합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평화를 지키고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통같이 우리 국토를 지키면서 그러한 기습 공격을 받을 때는 가차 없이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적의 2차, 3차 도발에 강력하게 응징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확고한 경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장병들에게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핵전쟁 준비를 마쳤고 전면전 때는 본거지를 소탕하겠다. 인민무력부장이 발언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북한의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김정일의 대형 초상화 아래서 전투준비 태세를 보고하면서 핵전쟁 준비도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시각에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식의 정의 성전을 개시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전면전이 시작되면 본거지까지 소탕해 근원을 없애겠다는 위협도 잊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이 북한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취임한 지 19년째를 맞는다는 날을 하루 앞두고 북한은 군 주요 지휘관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김정일은 지난 1991년 12월 24일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인민군 총사령관에 추대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번 주 내내 학생과 노동자는 물론 예술가들까지 동원된 축하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후계자 김정은의 할머니 김정숙의 93번째 생일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남관계가 긴장이 고조된 현 시점에서 후계 체제의 정통성을 보다 확립하기 위해서는 혈통을 강조하는 그런 행위가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에서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닌 김정일 일가의 또 다른 기념일일 뿐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